야. 꽃국수로 배를 든든히 채운 뒤 마을 주변을 돌아봅니다. 짬족, 크메르족 등이 사는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은 여러 문화가 공존해 있습니다. 글쎄요, 겉만 보면 이슬람 사원인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또 아이들만 있는 걸 보면 학교일 수도 있고요.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이슬람 사원은 바로 이곳이 짬족 마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사원 안에는 부설 초등학교도 있답니다. 살람 알레쿰. 와,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베트남을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어디 뭐 시리아나 이란 같은 데서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베트남 중부에 참파 왕국을 세운 짬족은 2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 강성했던 민족이죠. 원래 힌두교 신앙이 지배적이던 이들에게 15세기에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현재는 대부분이 무슬림인데요. 이제 이슬람교는 짬족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메콩 델타는 그 풍요로운 메콩강의 물길 덕에 1년에 산모작까지 가능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앞둔 논과 모내기 하는 논을 나란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내기를 막 끝낸 논에 새가 보이네요. 붉은색을 띤 것이 플라밍고? 홍학 같기도 하고요. 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리입니다. 오리가 많네요,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오리는. 전 맨 처음에 홍학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볼리비아에 가면은 소금 사막에서 분홍색 학들이 아주 장관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분홍색 오리도 특이한데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sơn bạc á, mà lấy sơn lên nè, để đánh dấu cái này màu này với màu kia.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오리들은 다른 집 오리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 오리라고 해서 분홍색을 칠해놨대요. 저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오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왔는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대로 재밌네요. 또 자기 거는 이렇게 색을 칠해야 한다. 그럼 어딜 가면 또 파란색 오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오리들은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모내기 후 오리를 논에 풀어놔 오리들이 잡초나 해충을 먹도록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배설물은 자연비료의 역할을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사람의 지혜와 오리가 메콩 델타의 황금 물결을 만듭니다. 다채로운 문화가 모자이크를 이루는 도시 쩌우독. 이곳에 신앙의 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쩌우독에서 유명한 도교 사원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답니다. 메콩강 주변에 아무래도 강이 유실되고 범람되면서 평지가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또 동남아시아는 평지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지역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산을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막 이렇게 좀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 케이블카에서 느끼는 산림욕, 몸도 눈도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와, 지금 저 멀리서 보이는 석상 보이세요?
포대 화상 석상이라고 해요. 여기 분위기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구름 한 개가 엄청 빠른 속도로 휘감고 있어서 저 포대 화상 석상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많이 진지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요? 표정이나 저 몸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여유와 그리고 농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승려였던 포대 화상은 커다란 포대를 메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다가 포대가 차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도 웃음 짓게 만드는 포대 화상을 비롯해 삼산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밧주어수 사원입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아니 케이블카에 그렇게 오래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왔을 때는 누가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사원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특히 밧주어수라는 보살을 기리는 사당은 사람들이 그녀가 복과 건강을 준다고 믿어 항상 순례객들이 줄을 선답니다. 이곳의 사원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선불교가 전해진 것인데요. 달마대사는 중국 선불교의 문을 연 승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참족을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크메르족도 만났어요. 메콩강은 나라와 지역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존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진정한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강이 아닐까. 돌아가는 길, 다시 포대 화상을 바라봅니다. 때마침 안개가 걷히고 포대 화상이 저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모든 걸 포옹하는 듯한 환한 웃음이 이곳의 메콩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삼산을 내려와 메콩강 물길이 닿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 메콩의 또 다른 보물이 있었습니다. 짜스 까유푼 나무 숲인데요. 1500헥타르 규모의 숲은 처음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조성됐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 특별 보건지구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타면 되죠? 네. 숲속으로는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숲 전체에 물이 차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죠. 천천히 숲으로 들어가는 길, 왠지 딴 세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반쯤 잠긴 까유푼 나무 사이로 수상생물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물상추라 불리는 요건 이름엔 상추가 들어가지만 먹지는 못한다네요. 진짜로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노젓는 소리라. 그런데 너무 풍경이 놀라우니까. 초록빛깔만으로 물들어 있는 이 고요한 숲길에서 저는 진정한 휴식을 맛봅니다.
어디를 여행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낮잠 한번 잔 것 같은데 꿈속에서 한 시간 정도 그냥 계속해서 아 이건 꿈인가 생신가 하고 묻다가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한숨 더 자고 싶네요. 동화 속 같은 짜스 까유푼 나무숲. 이곳에서 아련한 꿈을 꾸고 갑니다. 저우독에서 건터로 넘어온 저는 새벽부터 길을 나섭니다. 지금이 새벽 5시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선착장에는 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건터라는 도시고요. 여기서 메콩강에서 가장 크다는 까이랑 수상시장으로 가서 아침의 활력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그런데 새벽부터 부지런했던 게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이 정말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수상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는 길, 환한 새벽시장의 불빛이 저를 안내해줍니다. 커피. And you hot coffee, 아이스. milk. 때마침 간식배가 도착해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아까 지금 아직도 졸음이 안 가셨는데 그 유명한 베트남 커피로 또 아침에 마시겠네요. 안 피곤하세요? 이 시간에? 아유 이분들은 한 3시쯤에 일어나셨겠죠? 여기 와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치세요. 아주머니 여기요. Thank you. Cảm ơn. 고맙습니다. 까만. Cảm ơn. 많이 파세요. Yes. Okay, bye bye. 바이바이. 많이 파세요. 한참 뒤 수상시장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배들로 북적입니다. 배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배들이 하나같이 대나무 장대에 뭔가를 걸어놨습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는 배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서 팔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옆에 또 호박이 또 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팔고 있는 물건을 매달아놔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랍니다. 뭐를 파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상시장인데 오전 5시부터 4시간만 열립니다. 그 사이 수백 척의 배에서 농산물, 과일, 채소 등 갖가지 물건을 파는 거죠. Mua về Cần Thơ bán. Một ngày bán vài trăm trái. 여기저기 수박이 제일 많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제철 과일이 수박인가 봅니다. 저도 맛있게 보이는 수박을 한 덩어리 샀습니다. 그때 제 눈에 포착된 배 하나가 있습니다. 쌀국수 파는 거 맞죠? 하는 거 보니까 까이랑 시장의 맛집이라는 쌀국수 파는 배입니다. Đũa cho mấy con nữa, đũa con. Ngon. Lên là quay lên phim cho nó đẹp mà. 이거 먹어보라고 주시는데요?
근데 지금 소세지예요, 소세지. Lo hỏi là 맛을 한번 보니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chưa có héo mày. 시원시원한 할머니가 맛있게 먹으라며 국수를 건넵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Cảm ơn. 고맙습니다. 메콩델타의 활기찬 일상이 흐르는 까이랑 수상시장. 그곳 사람들의 삶의 의욕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모으고 거대한 도시를 살찌우는 메콩강. 메콩강이 남중국해로 들어가기 전 이곳 메콩델타에 이르러 물줄기가 9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제 저는 그 한 줄기를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4,000km)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수많은 생명을 품고 찬란한 문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강 메콩.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드넓은 바다를 만납니다. 바다다. 드디어 바다에 왔어요. 와. 아이고, 들어오니까 좋다. 우! 뻥 뚫린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도 그냥 넓어진 메콩강 같아요. 메콩강도 또 워낙 넓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메콩강은 바다였던 것 같아요.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먹여주고 또 쉼을 주고 또 때로는 막 거친 파도처럼 막 그렇게 으르렁거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완벽한 바다였어요. 단지 색깔만 다른 진한 커피 색깔에. 4,000km를 열심히 흐르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바다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짠한 마음도 들고요. 이제는 바다에 왔으니까 섞이고 녹아서 조금은 쉬는 시간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가슴을 흐르는 메콩강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와, 두 마리인가? 근데 저 두 마리 맞죠?